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풍요로움도 누려보고 나는 즐길 것도 즐겨보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즐거움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누군간 욕하겠지. 에라이 썩을놈아 이 돈만 밝히는 놈 하면서 누군간 욕하겠지. 왜냐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니까. 근데 누군가 욕한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내 가치관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자, 여기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뜨끔하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좀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자, 제리의 말입니다, 제리. 자, 내가 어렸을 때 주위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을 우스갯거리로 삼곤 했지요. 자, 예를 들어서 비싼 고급차를 소유한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하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서 내가 캐딜락을 갖고 싶었지만, 자,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우스갯거리로 삼을까봐 두려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해서 특히나 가난할 때는 그 부자들을 보면서 막 놀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막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굳이 저렇게 돈 쓸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쓰냐? 아, 허영심에 찌들었네. 쓰레기들 하면서 막 그렇게 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굳이 저걸 왜 사? 아니, 뭐 바퀴만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아반떼도 다 굴러가는데 왜 비싼 차를 사? 몇 억짜리? 아유, 돈 낭비. 사치쟁이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근데 막상 내가 부자가 되니까 그런 차를 사고 싶은데 근데 막상 살려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욕이 생각이 나면서 야, 내가 저걸 사면 또 누군가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웃기게도. 뭐 내가 강남에 살면은 내가 뭐 비싼 차를 사면 내가 비싼 옷을 입으면 내가 비싼 액세서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날 욕하지 않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옛날에 다른 사람들 욕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날 욕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고 싶은데 못 사. 돈이 많아졌는데도. 자, 결국에는 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차라고 여기는 벤츠를 샀습니다.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경제적인 차라고 여기는 벤츠를 샀다. 뭐 근데 이것도 일면 맞는 말인 게 벤츠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중고 감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경제적인 차라고 볼 수 있나 봐요. 자, 어쨌든 내가 나중에 캐딜락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의 다리 놓기를 통해서 나의 생각들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 내가 이 차를 사게 되면은, 이 캐딜락을 사게 되면은 이 차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야. 부품과 재료, 그런 것들을 공급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가죽, 철, 유리 제품 이런 걸 공급했던 그런 뭐 기술자나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일자리를 창출시켜 주는 거라고. 나는 이거 되게 좋은 일 하는 거다. 캐딜락 사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나는 그런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 차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나는 그렇게 생각의 다리를 놓는 법을 발견했고 그 덕분에 성공의 상징물인 캐딜락을 내 삶에 허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막 옛날에 돈에 대해서 막 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게 있으면은 막상 정작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약간 머뭇거려진다 이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전에 했던 게 있으니까, 내가 내뱉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위배되는 어떤 행동들을 하려고 했을 때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을 조금 틀어갖고 이게 사실은 좋은 일이다. 내가 그때는 조금 아둔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 또한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을 조금 틀어주면은 뭐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의 다리 놓기 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죠. 그죠? 당신이 발견한 생각의 다리 놓기 방법은 효과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기분 좋기를 바라게 되어서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잇따라 발견할 수 있게 됐을 때, 자, 당신은 자신을 소망의 진동 주파수에 일치시킬 수 있게 되고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는데 방해가 되었던 저항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대 의견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특히나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돈을 벌어 나갈 때 항상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공부하면은 돈을 쫓으면 안 돼요, 춘카님.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마음 공부하면은 뭐 반드시 채식을 해야 돼요. 뭐 마음 공부하면 뭘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와서 들이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반대 의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코 생산적이지가 않다. 자, 왜냐하면은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내면의 부조화를 일으켜 당신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어떤 길로 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로 가도 항상 누군가는 반대를 한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당신을 자신의 소망과 진동적으로 일치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의 소망과 그에 따른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안내 시스템이 전해주는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어떤 주제에 어느 면에 대해서든 당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뜻이 다른 사람은 반드시 언제나 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당신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사람과 어떤 이제 일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건 뭐다? 나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좋은 감정. 이게 뭐 사실은 주제가 이제 돈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돈뿐만 아니라 뭐 어느 것에 대해서든 우리가 바라는 것과 상충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옛날에 막 그런 이제 롤렉스 같은 거 뭐 끌어당김 했을 때도 막 뭐 방송이 산으로 간다. 충카님 돈을 밝히면 안 됩니다. 그런 명품 같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뭐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걸 하나하나 신경 쓰면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를 바라면서 풍요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에 그 주의를 기울이면은 그럼 나아갈 수가 없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치 마음 공부를 하면 가난해야 돼. 찢어지게 가난하고 항상 힘들고 괴롭고 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렵지만 안 하면 돼. 그 이상 벌면 안 돼. 사치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풍요로움도 누려보고 나는 즐길 것도 즐겨보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즐거움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누군가 욕하겠지. 에라이 썩을놈아 이 돈만 밝히는 놈 하면서 누군가 욕하겠지. 왜냐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니까. 근데 누군가 욕한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내 가치관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싶으니까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고 나는 풍요롭게 살고 싶으니까 풍요롭게 살면 되는 거고 그 풍요롭게 살면서 내가 좋은 데 돈 쓰면 되지. 그러니까 그 좋은 데라는 것도 꼭 남을 위하는 거면 좋은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좋아지면 그만이라 이겁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면 내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좋은 주파수가 나옵니다. 좋은 감정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내가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기분을 느끼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 게 뭐다? 내가 풍요로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건 나한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아니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가난하게 살라고 해.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니까. 맞잖아요. 그건 내 선택이고 그들의 선택이고 그냥 존중을 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무시해라. 신경 쓰지 마라. 내 의견과 다르면 신경 쓰지 마라. 그쵸? 자, 만약에 당신이 주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비교해서 당신이 가난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당신이 가난하다고 스스로 느끼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부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신은 더 풍요로운 상태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겠군요. 제 말이 맞습니까? 하고 이제 제리가 아브라함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요로운 사람이 저를 보면서 야 포춘카 넌 거지야. 너 그거밖에 못 벌어? 거지야 하면서 이제 진짜 부자가 만약에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저한테 뭔가 거지라고 해서 말을 했다고 쳐도 제 스스로가 만약에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풍요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질문하자. 자,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자, 정확히 맞습니다. 자,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당신이 그 평가에 신경을 쓰지만 않는다면은 자, 당신의 끌어당김의 자력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타인이 자신보다 더 크게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당신과 그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당신의 내면의 부족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더 적게 가졌다는 느낌을 내면에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구나,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나는 여전히 가난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결핍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더 가난한 현실을 그러니까 좀 부족해지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이거죠. 당신에게 오는 것이나 오지 않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다. 자, 당신이 풍요롭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때 비록 자신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더 큰 풍요가 당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돈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돈에 대해서, 뭐 건강에 대해서, 뭐 내 외모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뭐 등등, 그쵸?